고구려와 당과의 1차 전쟁,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에 관한 의혹들, 요동성 전투.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요동성은 당나라 군대의 공성과 화공에 의하여 함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이 상충되고 모순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생전에 자신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직접 검열했고 필요하면 수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록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헤아려 보라. 상서의 무성편을 그대로 믿는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두고 구당서와 신당서 등에서 의혹스러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당서의 요동성 전투 기록입니다. 이때 이세적은 이미 군사를 이끌고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우리에게 포차가 있어 300근의 돌을 1, 2바까지 날린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성 위에 나무를 쌓아 전루를 만들어 날아드는 돌을 막았다. 이세적이 포차를 벌려놓고 돌을 쏘아 성을 공격하니 돌에 맞은 곳은 다 무너졌다. 또 당차로 밀어 누각을 때려 부수니 내려앉지 않는 누각이 없었다. 태종은 친히 갑기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세적과 합세하여 그 성을 포위하였다. 조금 뒤 남풍이 강하게 불어오자 서남쪽 누각에 불을 놓으라고 명하였다. 불길이 연이어 성 가운데를 휩쓰니 집들이 다 타버렸다. 전사들이 성에 오르자 적은 크게 무너져 불에 타 죽은 자가 1만여 명이며 포로가 된 정예병이 1만여 명이다. 그 성에 요주를 설치하였다. 다음은 신당서의 요동성 전투 기록입니다. 이세적이 포차를 벌려놓고 큰 돌을 300보 이상 날려보내자 돌에 맞는 곳은 다 무너졌다. 적들은 나무를 쌓아 누각을 만들고 그물을 이어 막아 보았으나 되지 않았다. 다시 충차로 성벽과 성루를 때려 부수었다. 마침 남풍이 거세게 불어서 군사들이 서남쪽으로 불을 놓자 불길이 성 안으로 번져서 집은 거의 다 탔으며 불에 타 죽은 사람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사졸들이 성벽에 오르자 적들은 방패로 막았다. 사졸들이 장모를 들고 돌격하자 돌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성이 드디어 무너지자 군사 1만, 가오 4만, 군량 50만 석을 노획하고 그 땅을 요주로 삼았다. 요약하면 당나라 군대가 포차와 당차 그리고 충차의 공성 무기를 동원하여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치명적이지 못했고 결국 화공으로 요동성을 점령했다입니다. 그러나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에는 의혹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645년 당나라가 요동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수양제가 612년과 613년에 요동성을 공격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특히 613년 요동성 전투에 관하여 수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수양제가 모든 장수들에게 명하여 요동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사면에서 공성무기로 함께 진격하였고 또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격하였다. 20여일이 지났지만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적과 아군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요동성이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자 수양제는 100여만 개의 삼배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흙을 가득 넣어 쌓아 어량대도를 만들게 하였다. 수나라 군대가 모든 공성무기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20일 이상을 공격했지만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요동성의 성벽과 성곽은 매우 견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서에서는 적군과 아군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공성전 특성상 실제로는 수나라 병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나라 병사가 공격하다가 또는 성벽에 기어 오르다 죽었으면 수양제가 전수를 받고 어량대도를 만들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이 기록을 통해 요동성의 고구려 장수와 병사들은 수성전에 매우 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한 고구려의 장수와 병사들은 30여 년이 지나서 노장이나 노병이 되었지만 이들의 전략 전술과 전투 경험 그리고 무사정신은 후대에 온전히 잘 전수되어 고구려의 장수와 병사는 더욱 막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위공문대에서 당태종 이세민은 이전과 함께 고구려 원정에 대해 논하는 중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느덧 장수는 나이가 들고 병사들은 늙어 기운도 없고 거의 대부분은 죽었어. 모든 군대를 새로 배치했으나 적을 대응하는 진법을 구사할 줄 모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내가 필요로 하는 병사들이 될 수 있겠어. 이정은 정병과 기병에 관한 진법을 설명하고 이에 맞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당나라의 정예 군대라 해도 실전 경험도 없고
공성전술이 아닌 정병과 기병을 주로 훈련받은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구당서와 신당서는 당나라 병사들이 용맹무쌍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정병과 기병 위주로 훈련받은 당나라 신병 부대가 어떻게 공성 전투에서 능숙하게 성벽을 올라타고 공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반면에 고구려 장수와 병사들은 아주 허약한 상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전사들이 성에 오르자 적 고구려 장수와 병사들은 크게 무너지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이겼다라고 어물쩍 넘어가고, 당나라 사졸들이 성벽에 오르자 적 고구려 장수와 병사들은 방패로 막았다.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군을 향해 방패로 막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향해 할 수 있는 공격에는 활과 긴창 그리고 투석과 화공 등 다양합니다. 또는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에게 뜨거운 물을 쏟아붓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동성은 수양제의 맹렬한 공격을 격퇴하여 승리한 자랑스런 역사가 있으므로 고구려의 장수와 병사들에게는 필승의 결의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강성부대를 허수아비처럼 기록하는 구당서와 신당서를 믿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나라의 공성 전술, 포차 공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적이 포차를 벌려놓고 돌을 쏘아 성을 공격하니 돌에 맞은 곳은 다 무너졌다. 이세적이 포차를 벌려놓고 큰 돌을 300보 이상을 날려보내자 돌에 맞은 곳은 다 무너졌다. 날아오는 돌의 충격에 요동성의 성벽이 깨졌다는 것이지 성벽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양제 군대가 20일 이상을 밤낮으로 공격해도 부술 수 없었던 매우 견고한 성벽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동성의 성벽이 무너진 듯 아주 교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나라의 공성 전술, 당차와 충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차로 밀어 누각을 때려 부수니 내려앉지 않는 누각이 없었다. 충차로 성벽과 성곽을 때려 부셨다. 이 기록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당차와 충차는 성문을 공격하는 무기이지 누각과 성벽 그리고 성곽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당차로 누각을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차로 누각을 부수고 충차로 성벽을 공격했다의 황당함은 풍차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습니다. 분명 당차와 충차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사용법을 구분 못하는 무지한 자의 기록이 틀림없습니다. 요동성에는 해자가 있다고 기록하니 당연히 각 성문마다 해자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차와 충차가 있다 한들 해자 조교 때문에 성문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구당서와 신당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당태종이 해자를 메우는 것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과 희생을 치룬 끝에 겨우 요동성의 해자를 메웠는데 황당하게도 당차와 충차로 성벽과 누각 그리고 성곽을 공격했다고 기록하니 과연 이런 기록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구당서와 신당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록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다음은 화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뒤 남풍이 강하게 불어오자 서남쪽 누각에 불을 놓으라고 명하였다. 불길이 연이어 성 가운데를 휩쓰니 집들이 다 타버렸다. 마침 남풍이 거세게 불어서 군사들이 서남쪽으로 불을 놓자 불길이 성 안으로 번져서 집은 거의 다 탔으며 불에 타 죽은 사람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화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인데 어떻게 누각에 불을 놓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냥 남풍이 불어 누각에 불을 놓았더니 성 안의 모든 집들이 불에 탔다는 식입니다. 화공이 치명적이고 위력적이기 위해서는 발화가 기습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에 잘 붙는 인화성 물질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해야 불길이 빠르게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화공편에서 화공 즉 불로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화이다. 연화는 반드시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화는 기름과 같이 불에 잘 붙는 연료나 재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름을 가득 실은 배에 불을 붙여 기습적으로 조조의 함대에 충돌시켜 인공 발화시킨 적벽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군대의 화공은 연화가 없는 자연 발화와 같아서 누각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성 전체로 퍼졌다 해도 제 생각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누각에 불이 붙으면 고구려 병사들이 신속하게 불을 껐을 것이고 누각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성 안의 집으로 날아오면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불씨를 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한 남풍도 화공에 도움은 되겠지만 불씨를 진화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신당서는 거의 모든 집이 다 탔다고 기록하면서도 양식 50만 석을 얻었다라고 기록하니 이는 모순입니다. 불길이 성 안으로 번져 거의 모든 집이 탔는데 어떻게 수백 개의 양식 저장 창고만 불에 타지 않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당서는 모든 집이 탔다라고 기록한 것을, 신당서에서는 양식 50만 석을 추가로 기록하면서 모든 집을, 거의 모든 집으로 은근슬쩍 수정한 것입니다. 기록이 서로 모순되니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 기록도 믿지 않습니다. 요동성을 점령하고 양식 50만 석을 얻었다고 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철군했다고 기록하니 이것 역시 모순입니다. 동절기에 요동성에 기거하면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태종이 철군을 명했다는 것은 요동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요동성을 점령했다고 하면서 요동성의 철역은지를 모른다면 이것 역시 모순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계모성, 사비성, 요동성, 안시성, 오골성에서 계속 나타나는 의혹입니다. 오직 백암성의 성주로 손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의심스러워 믿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동성 전투에 관한 의혹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에는 의혹들이 너무 많아 맹자의 말처럼 이 기록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요동성은 점령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안시성 전투 기록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요동성을 공격할 때 처음부터 당나라 군대에는 공성 무기 자체가 없었고 요동성의 공성전 기록은 모두 당나라 측 사관들이 지어낸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시성 전투의 의혹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